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챙! 라와나마! 덤벼! 아들, 지금 칼 들고 뭐 하는 거야? 악마 무찌르는 놀이 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다. 아빠가 사준 장난감 칼로 가지고 놀아야지. 그 칼은 진짜 칼이라서 어린 네가 들고 있으면 무척 위험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럼 그 칼은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단다. 어서 아빠에게 주렴. 네. 주변에서는 혼자 아이를 키운다며 힘들겠다는 듯이 쳐다보지만 난 오히려 아들이 있어 힘이 난다. 근데 라와나마하기 뭐니? 그렇게 말하면 악마가 나온대요, 아빠. 어디서 쓸데없는 동영상 같은 거 봤나 보구나. 물론 장난기가 많아 내가 자주 당황하거나 놀랄 때도 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맑은 모습을 보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이제 방에 가서 자자. 그리고 하루 일과 중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있는데 바로 잠들기 전에 아들 방에 가서 책 한 권을 읽어주는 것이었다. 우리 아들은 동화책을 읽어주면 큰 흥미를 가지지 않았지만 위인전이나 훌륭한 영웅 이야기를 해주면 눈을 반짝이며 집중을 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어느 한 영웅의 내용이 담긴 책을 읽어주었고 아들은 열심히 들었다. 그리고 이 영웅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았답니다. 자, 오늘도 한 권의 위인전을 다 읽었구나. 내가 책을 덮자 아들은 아쉽다는 듯이 말했다. 벌써요? 내일 또 읽어줄게.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었지? 네. 저도 위인이 되고 싶어요.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정말 멋있어요.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는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귀여웠다. 그치? 많은 위인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고생하며 자랐지만 대부분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고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아, 그렇구나. 나의 말에 아들은 깊이 감명받은 듯 했다. 그럼 이제 잘 자렴. 나는 그런 아들에게 뽀뽀를 해주고 나온 뒤 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난 죽었다. 해석! 아들은 평소 위인전을 좋아했다. 책에 나오는 위인들을 존경했고 위인이 되고 싶어 했다. 그러다 부모를 잃고 고생하며 자란 위인이라는 나의 말에 어린 아들은 부모 없이 고생하면 위인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위인이 되기 위해 부모인 나를 죽이기로 결심했고 위험하다고 배운 칼로 나를 찔렀다. 아빠, 이제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내가 시력은 그리 좋지 않지만 잠기는 상당히 밝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난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그 소리에 집중했다. 미약하게 끼익거리는 마찰음이 들려왔다. 누군가 천천히 거실 창문을 여는 것 같았다. 평소에 잘하던 문단속을 하필 오늘 깜빡한 모양이다. 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에 있는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이걸 머리맡에 놓은 건 정말 훌륭한 판단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최대한 조용히 문 앞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그 소리에 집중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 누군가 창문을 넘어 거실로 들어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도둑이 든 게 분명했다. 하필 이럴 때 도둑이 들다니. 난 살짝 문을 열어 거실을 훑었다. 예상대로 도둑으로 짐작되는 한 남성의 실루엣이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비싼 물건을 찾는 모양이다. 남편의 장례 비용과 딸의 병원비 때문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이미 다 팔아서 훔쳐갈 만한 물건이 없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그리고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은 훔칠 물건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난 도둑이 그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랬다. 이대로 그냥 나가준다면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잠시 서 있던 도둑은 구석에 있는 계단을 발견하고는 2층으로 올라갔다. 일이 상당히 심각해졌다. 2층 방에는 아이가 자고 있다. 난 고민할 새도 없이 문을 열고 나와 조심스레 2층으로 뒤따라 올라갔다. 힘도 약하고 체격도 좋지 않은 내가 야구 배트 하나 들었다고 해서 도둑을 제압할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다. 만약 상대가 흉기라도 가지고 있다면 제압은커녕 오히려 내가 당할 수도 있다.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반쯤 열린 아이방 문을 보자 생각을 멈췄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다.
난 곧바로 아이가 잠들어 있던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그리고 불을 켜자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괴한과 침대에서 양손이 묶여있는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달려들어오자 괴한은 무척 놀랬는지 내게 칼을 겨누고는 아이와 나를 번갈아 보며 허둥대고 있었다. 다행히 그리 경험 많은 도둑이 아닌 듯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괴한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아이를 쳐다봤다. 아저씨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풀어주세요. 동요하는 눈빛,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놈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동시에 그놈은 바닥에 쓰러졌고 그제서야 긴장이 탁 풀렸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던 아이는 여전히 팔이 묶인 채 쓰러진 놈을 보며 말했다. 아저씨 죽으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저씨. 해석. 사실 아이를 묶어놓은 건 나였다. 난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딸을 키웠지만 딸은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어졌고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결국 난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 많은 집에 자녀 한 명을 납치한 뒤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고 2층 방에 가둬놨다. 그런데 하필 문단속을 하지 않은 오늘 도둑이 들었고 손이 묶여져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도둑에게 아이는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도둑이 나한테서 머리를 맞고 쓰러지자 아이는 절망하며 쓰러져 있는 도둑에게 본인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너도 대단하다. 도둑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내가 말했지. 몸값만 받으면 집에 보내준다고. 너희 부모가 돈만 붙여주면 집에 무사히 보내준다니까? 내 말에 아이는 두려움 가득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이 아이는 내 딸을 살려줄 유일한 희망이다. 나는 고시원에 살고 있는 재수생이다. 이 고시원은 동네에서 제일 저렴해서 큰 고민 없이 들어오긴 했지만 살다 보니 불편한 점이 꽤 많았다. 우선 내 방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지나치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내 키가 꽤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까치발을 들어야 겨우 닿을 정도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에 이사 온 지 3개월이 다 돼가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뭐 고3 아니면 재수생들만 모여있을 테니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공부만 할 거라 짐작은 했지만 단 한 명도 방에서 나오지 않으니 괜히 나까지 더 공부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벽이란 벽은 다 가벽인 건지 옆방 사람이 공부하면서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잠이 덜 깬 채로 알람 시계를 끄다가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몇 분 후 고시원 관리인이 오더니 학생, 방에서 움직일 때 조심 좀 해줘요. 방금 밑에 층에서 학생방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어. 라고 하는 것이었다. 처음엔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빴지만 생각해보니 다들 공부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해가 됐다. 네, 죄송해요. 주의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일이 생겨서 한 달 정도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비품은 다 채워놨으니까 그동안 그거 쓰면 돼요. 한 달 동안만 양해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몇 가지 불편한 점 빼고는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응을 해가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네, 엄마. 아들, 큰일 났어. 아빠가 쓰러지셨어. 네? 평소 지병이 있으셨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것이다. 지금 병원 차 타고 응급실 가고 있거든? 병원 주소 문자로 보낼 테니 그리로 와. 네, 지금 당장 갈게요. 난 전화를 끊고 바로 짐을 챙겼다. 병원에 가면 며칠 동안은 내가 아빠를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여러 벌의 옷을 챙긴 뒤 방을 나섰다. 그리고 당분간 이곳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부모님이 계신 병원으로 가서 아빠를 간호하느라 공부 따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2주 정도 지났을 때쯤 내가 잊고 있던 것이 생각났다. 병원으로 오기 전 고시원을 나섰을 때 실수로 알람 시계를 꺼놓지 않고 그대로 나와버렸다. 큰일이다. 그 알람 시계는 소리도 꽤 크고 이번에 건전지를 새로 갈아 끼운 거라 며칠 밤낮을 울려댔을 텐데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마침 아빠의 병도 호전되었으니 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급하게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역시나 내 방문에는 조용히 하라는 경고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아, 고시원 사람들한테 제대로 찍힌 것 같다. 난 심란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방문을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창문이 깨져 있는 것이었다. 너무 놀라 침대맡에 가까이 가보니 망치 같은 것으로 여러 번 뭉개어 놓은 듯한 알람 시계와
창문에 유리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참을성 없는 인간들 같으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엉망이 된 방을 보고 당장 다른 방 사람들에게 따지러 가려고 한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해석. 창문은 키가 큰 내가 침대에 올라가서도 겨우 닿을 듯한 높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왔다. 분명 꺼지지 않고 매일 울려대는 알람소리에 화가 난 다른 방 사람이 창문을 깨고 들어와 망치나 흉기로 알람 시계를 부셨을 것이다. 하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창문을 통해 다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나가려면 방문을 열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방문은 내가 잠가놓고 간 그대로 잠겨 있었다. 즉, 망치나 흉기를 든 사람이 아직 이 방에 있다. 또 다른 무언가를 부시기 위해서 말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이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이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극복해 나가곤 했다. 하지만 너무 긍정적인 탓이었을까? 처음엔 긍정적인 내 성격이 좋다며 다가오던 사람들은 얼마 안 가 나보고 비현실적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등의 말을 하며 떠났다.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 한 명 없고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 해봤지만 그래도 언젠간 나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나겠거니 하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다. 몇 년을 준비한 경찰 시험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문제도 쉬웠고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이 이번엔 시험에 합격할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이 좋은 기분을 나눌 친한 친구나 애인은 여전히 없지만 경찰 제복까지 입은 나를 상상하며 차선을 바꾸는 순간 다른 차선에 있던 차와 제대로 부딪히고 말았다. 놀란 내가 차에서 내려보니 두 대의 차 모두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지 나랑 다른 운전자 둘 다 상처 하나 없이 무사했다. 아 이거 참, 저희 둘 다 시야를 못 보고 차선을 변경해서 부딪혀버렸네요. 하필 주변에 CCTV도 없고. 그러게요. 차를 살피던 그녀는 짜증을 낼 거라는 예상과 달리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근데 정말 굉장하지 않나요? 뭐가요? 저희 둘 다 차 좀 보세요. 차는 완전 걸레짝이 되는데 우린 멀쩡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하늘에서 우릴 만나게 해준 거라고요. 네? 우리 둘이 만나서 멋진 인생을 함께 보내보라고 이렇게 만나게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긍정 빼면 시체인 나조차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상에,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이 또 있었다니. 어쩌면 정말 그녀 말대로 우린 만나야 할 운명이었던 걸까? 난 눈에 빛을 내며 답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고 말고요. 아 참! 그때 갑자기 그녀는 무언가 생각난 듯 자기 차 뒷문을 열더니 와인병을 꺼내며 말했다. 세상에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차는 이 꼴이 났는데도 방금 사온 와인병은 깨지지도 않았다고요. 헐, 정말요? 이거 혹시 그거 아닐까요? 우리의 만남에 하늘이 축배를 나누라고 남겨준 거죠. 그녀는 정말 긍정적이었다. 아, 그동안 내 성격으로 인해 외로웠던 날들이 참 많았는데 그녀를 만남으로써 보상을 받는 듯한 기분까지 들었다. 심지어 돌려서 좋아, 뚜껑이네요. 그녀라면 내 신기하죠? 성격과 잘 어울릴 요즘은 거야. 이렇게 많이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의 첫 만남을 기념해 볼까요? 그녀는 웃으며 내게 병을 건넸고 난 기분 좋게 반쯤 들이킨 뒤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거 도수가 진짜 높은가 봐요.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그런데 여자는 받은 병의 뚜껑을 닫은 뒤 나에게 다시 주는 것이었다. 안 드세요? 의아해진 내가 묻자 그녀는 건조한 말투로 답했다. 네. 이제 경찰차가 올 거거든요. 해석. 사실 차선을 변경할 때 나와 그녀 둘 다 시야를 확보하지 않고 변경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서로에게 과실이 주어지지만 그녀는 차에서 나오기 전 미리 경찰에 연락한 뒤 내게 와인을 주고 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정이 나면 이 교통사고의 과실은 전부 내가 물게 됨은 물론 몇 년 동안 꺼온 경찰의 끈까지 물거품이 될 것이다.